또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응원하시는 분이고 또 속 시원하게 그리고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그 시간인데요. 김진 에너지 진혜영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김진의 에너지 그러니까 막 에너지가 나죠. 오늘 코스피가 또 6천을 돌파했어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만까지 갈 거야. 만까지 갈 거야? 아유, 더 세게 나오시네. 아니, 뭐, 아까 제가 8천 얘기했는데. 아니 제가 예. 모르겠는데 저도 작년 6월달에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셨어요? 좀 맛을 보고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 남편이 하라는 대로 하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못 들어가가지고 맨날 야단 맞아요. 그래요? 나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거 해야 되는데 워낙 관심이 잘 없어가지고 관심이 없었어. 그래서 들어가셔서 좀 기분이 좋으시구나. 신납니다. 예, 네. 신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효용성, 네. 그 효과를 온 국민이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제가 평소에 얘기를 예. 많이 했는데 정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21대 제가 국회의원 들어왔어요. KBS에서 다 모아가지고 그걸 물어봤어요. 네. 제가 아주 명언을 남겼어. 병원을. 정치란 좋은 변화에 대한 희망이다. 좋은 병원에 대한. 네, 그러니까 예. 뭐냐면 정말 좋은 정치가 나오면 희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 이제 그게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계신 게 바로 그 희망의 힘 그리고 또 긍정의 힘 네. 이거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당장 뭐 솔직히 주식이 올라도 아직 그 실물 온기가, 경제나 예, 잘 또 안 민생의 퍼진 현장에서는 온기가 그렇게 퍼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설날 때 다들 모여서 이제는 뭔가 희망을 얘기할 수 있다. 네. 이런 거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우리가 그 자체가? 위기에서 그 자체가 좋은 겁니다. 그리고 맞아요. 그게 대통령이 새로 들어왔을 때 세상에 뿌려야 되는 에너지거든요. 네. 김진 에너지가 아니라 이재명의 에너지. 이재명 명 에너지가 잘 뿌려지고 있습니다. 명 에너지가 뿌려지고 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게 된다는 게 정말 중요해요. 네. 중요하고 그걸 이재명 대통령이 만들어 가고 있다. 또 정치가 보여주고 있다. 물론 지금 필리버스터 통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상법 개정안 이거 반대 토론하고 있지만 그것도 잘 하셔요. 어차피 오늘 오후에 이제 종료가 됩니다. 네. 종료가 되기 때문에 오늘 상법 개정은 통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렇게 분위기 좋게 웃을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네. 뉴 이재명, 네. 또 뭐 올드 이재명 이른바 네. 그런 또 논란이 이제 불거져가지고 또 이쪽에서도 한마디 하고 저쪽에서는 한마디 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아니 그 언론이 부추기는 거 아니야? 언론이 부추긴 거다. 왜 그러냐면은 아니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면은 너무들 신나하는 것 같아. 보니까 언론법 유튜브에서 언론에서 계속해서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요. 네. 저는 솔직히 이 논란 자체가 좀 우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아니 왜냐하면 제가 조금 아까 정치의 힘을 얘기했듯이 네. 뉴 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는 바로 좋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좋은 정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긍정의 신호인데 새로운 그걸 사람이 또 이제 가지고 들어오고 유입되는 거니까. 왜냐하면 항상요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면은 예. 새로운 흐름이 생기고 음흠. 또 새로운 움직임들이 생기고 네. 또 새로운 유입이 생기고 이러면서 전체가 맑아지고 이러는 거거든요. 바로 지금 그런 건데 뭘 그걸 가지고 이렇게 갖다부터 하느냐. 그리고 이거 뉴 이재명이라는 말을 예. 처음에 이거를 만든 사람은 사람이라기보다 그거는 한겨레 신문에서 얘기한 맞아요. 거예요. 그때 신조어로 거기서는 등장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당원을 분석을 해보니까 꽤 많이 유입이 됐더라. 근데 저는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하는 걸 가지고 뭘 이렇게 특별하게 저는 갖다부터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 바로 요 앞에서도 저기 조국 대표님 네. 얘기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뉴 할 때 올드를 바로 연상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뉴비들은요. 아니 우리 대학에서 뉴비들 들어오면 일단 칭찬해주고 반가워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반가워. 고마워 와서 고마워. 거기다가 우리가 고마워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제가 특히 지금 시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솔직히 윤석열 3년뿐만이 아니라 탄핵이 있고 계엄이 있고 탄핵이 있을 때 우리가 다 절망에 빠져 있는 게 그게 뭐냐면은 또 갈등과 혐오의 시대로 넘어갔거든요. 이른바 극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 그게 일부의 윤호겐 세대뿐만이 아니고요. 네. 저는 특히 그 뭐 이준석
젊은 젊은 사람들이 예. 정말 혐오와 갈등으로 넘어가는 게 그게 이제 증오의 왜냐하면 그게 그 이유가 뭐냐 희망이 안 보여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조롱하는 거 외에는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나눠서 싸우고 조롱하면서 약간 스트레스 풀고 네. 이런 게 지난 몇 년 동안 아주 팽배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치유가 되고 있잖아요. 저는 뉴 이재명에서 희망을 보는 게 네. 지금 실제적으로 여기에 들어오는 이제 유입되는 뉴 이재명이 우리가 이제 5년 전에는 그 여성들이 많았어요. 개혁의 딸들. 근데 맞아요. 지금은 젊은 남성들이 더 많아요. 2030들이 실제로 그게 한겨레의 분석입니다. 실제로 젊은 남성들이 네. 더 많다라는 뜻은 그 이준석 키스에서 벗어나서 이제 진짜로 희망의 힘을 찾고 뉴 이재명으로서 명에너지를 좀 받아보시라 이런 뜻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네. 아니 뭐 꼭 그게 주식의 힘이라든가 5,000p, 6,000p의 힘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저는 이게 너무 반가운 게 우리 세대 특히 젊은 세대가 절망으로 그다음에 왜냐하면 절망이라는 게 내일을 기대를 못하는 거거든요. 오늘은 조금 힘들어도 돼. 근데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는 거 아니야. 집도 그렇고 일자리도 그렇고 어디 수입도 없고 그다음에 중요한데. 계속해서 싸우는 거 뭐 이런 것밖에 없으니까 그다음에 예. 우리는 또 윗세대들이나 이런 사람들 우리한테 맨날 야단치고 이러는 게 너무 싫은 거거든요. MZ 세대가 빠질 수 있는 그런 절망을 이 뉴 이재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흐름이 저는 뭐 구원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이거를 넘어갈 수 있는 새로운 모멘텀이 생겼다. 저는 그런 점에서 희망을 보시는군요. 왜냐하면 항상 예. 제가 항상 정치는요 희망의 힘입니다. 희망을 줘야 돼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 정말 에너지를 줘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은 힘들어 그래.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싸우고 니네들 누가 잘못했어 너는 네. 옛날에 뭐 했어 뭐 했니까 너는 안 돼 이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지금 절실한 문제가 뭐지?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이슈가 뭐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같이 풀어보지? 너 힘들어? 그럼 좀 도와줄게. 우리 같이 해볼까? 이러면서 하는 게 이게 희망의 힘이거든요. 네. 저는 그런 시대로 가는 게 뉴 이재명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정의를 해주시고 설명해 주셨는데 조국 대표도 그렇고 이제 걱정하는 게 뉴 이재명을 내세워서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사람이 있다. 이런 주장을 또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요. 예. 이른바 불순 세력, 불온 세력 또는 불순 분자는 자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사과가 한 박스 들어왔어. 그 안에 썩은 사과도 있고 상한 사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도 뭐가 들어올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권력 지향적인 게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 이재명의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가 힘이 있어 보이니까 그것 때문에 분합이처럼 찾아오는 것도 섞여 있을 겁니다. 그런 건 무서워하지 말자고요. 뭘 그런 걸 무서워합니까? 그런 사람들도 교화될 수 있다니까는요. 저는 사람은 고쳐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쳐서 그런 사람들도 그게 그 사람들은 뭐 조금 있다가 이거 잘 안 되면 또 떠나갈지도 모르지만 네. 여기 있는 동안 일단은 고쳤을 기회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기회를 주는 게 뭐가 나쁩니까? 저는 그거는 그렇게 분석하거나 해석하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좀 저는 부정적인 그런 부정의 힘으로는 좋은 정치 못합니다. 세게 또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요 이재명 이 현상을 보면서 네.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새로운 사람들, 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면서 잘한다, 네. 박수 쳐주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네.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 성공하게 되는 거, 대한민국 성공하는 거지. 네, 그리고 조금 더 잘하게 되고 왜냐하면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칭찬은 너무 좋다고 그러셨잖아요. 맞아요. 사람을 고래도 춤추게 하는데 고래도 그러니까 춤추게 하고. 다 같이 신나야지 뭐가 되거든요. 음.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중에서 뭐가 좀 잘 안 되면은 네. 뭐 이익이 좀 안 되면 떠날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뭐 그건 무서워서 아니 정말 무서워서 장을 못한 겁니까? 아니 뭐 왜냐하면 새로움은 항상 받아들여야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네. 제가 우리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게 신기술, 신문화, 네. 신수요. 그러면 산업도 바뀌어서 신산업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왜냐하면 지금 MZ 세대나 이런 게 신인류가 등장한 거거든요. 신세대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새로운 가치가 또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성장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뉴의 뜻이에요.
아유, 아, 아니 왜 좋은 제가 아니 항상 오실 때마다 왜냐하면은 힘든 말씀. 아니 저는 아니 이거를 다 같이 반가워하고 예. 뭐 이거 할 일이지 그걸 가지고 뭘 또 저기를 해가지고 왜냐면 그 다 기자들과 평론가들이 예. 맨날 나서가지고 나눠가지고 우리 싸우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예, 아닙니다. 안 속습니다. 예, 안 속습니다. 요 이재명 이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희망을 보고 네. 그 에너지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 네. 그걸 봐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고. 그리고 제가 예? 오늘 간 김에 여기까지 네, 합시다. 네, 네. 제가 그 저기 좋아하는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모든 탄생은 중요하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 인간의 탄생이라고 하는 게 그게 그러니까 우연만이 아니라 이거예요. 어떤 필연이나로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의 탄생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DJ 때 탄생이 일어났습니다. 그랬죠. 노무현 때 또 탄생이 일어났어요. 예. 또 문재인 대통령에서 탄생이 일어나 그거를 얼마나 끌어갈지 안 끌어갈지는 이제 역량에 딸린 거죠. 이재명 대통령님 힘드시겠지만 네. 잘해보세요. 잘해보세요. 성공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잘하고 그러니까 계신다. 탄생의 힘을 성장의 힘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느냐 하는 거는 네. 리더가 해야 될 일입니다. 네. 지지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도 얼마나 지지하고 있는지도 드러나고 있고 자, 그 길로 잘 가서 해내길 바란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덕질 좀 하게 해주라님께서 김진에너지 형님 응원합니다. 슈퍼챗을 또 보내주셨네요. 미국에서 보고 계신가 봐요. 땡큐, 아유 땡큐. 이게 바로 또 이게 또 이제 에너지를 주게 하는 그 힘 오마이 아니겠습니까? TV의 에너지랍니다. 제 거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예,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마이 TV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또 위원장님 모신 이유가 있어요. 네. 부동산 얘기를 또 해야 되는 거 그럼요.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재명 그것 대통령이 때문에 부르신 것 같더라고. 네. 네, 맞습니다. 네. 연일 부동산 정상화 말씀하고 계신데 아하. 또 페이스북에 남기시고 또 이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또 이 조언을 하고 계세요. 세게 얘기한 게 아니 솔직히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두 달 석 달 전에 여기 나와서 부동산 얘기할 때는 아무도 안 들어줘. 나 정말 짜증나. 맞아. 정말 딴 얘기하다가 그때는 짧게 제가 듣고. 짧게 듣고 막 이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대통령께서 움직여 주시니까 네. 이게 세게 나오고 그러니까 저도 덕분에 인터뷰도 하고 왜냐하면 이거는 왜냐하면 부동산은 네.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피해갈 수 없는 주제예요. 근데 이게 나왔을 때 왜냐하면 다들 눈치를 보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민주당한테 맨날 못마땅해 하는 게 맨날 네. 선거 앞두고 부동산 얘기하면 안 된다. 세제 바꾸면 안 된다. 맨날 그냥 겁들이 많아가지고 맨날 부들부들 떨어. 부동산, 아유 정말. 민감하죠. 후보들도 얘기 안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예. 제가 나와서 그때 뭐라 그랬더니 하나도 안 실어주고 말이지. 딴 얘기만 하고. 그러다가 그래서 저도 그래서 이제 뭐 저 나름대로는 그동안 준비도 하고 또 뭐 요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제안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이 커다란 방향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연이어서 한 번에 끝이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얘기했지만 구두 예고를 해주시는 거거든요. 구두 예고 어떤 겁니까? 5월 9일 날 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하는 거 이후에는 절대 없다. 그러니까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해라. 하려고는 안 한다. 그러니까 알아서 해라. 평당 3억짜리 갖고 있고 싶으면 가지고 계시라. 근데 그건 뜻이 뭐냐면 두 번째 보유세에 대한 예고를 하시는 거죠. 평당 3억짜리 갖고 있어도 저거 하는 거. 네가 부담 감당 가능하면 책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감당 지면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시점은 명확하게 얘기 안 하시는 거죠. 그거는 그렇더라고요. 뭐냐면 이게 예. 왜냐면 예고를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고를 이게 계속. 근데 저는 이게 세제 굉장히 개편까지. 제가 뭐 자세하게 얘기할 틈은 없으나 네. 제가 이제 얘기 드리는 게 왜냐하면 제가 문재인 정부에서나 노무현 정부에서 가령 종부세나 이런 거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는요 사실은 참모들이 굉장히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이끄는 참모들이 있었어요. 좀 네. 이념에 사로잡힌 뭐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실수를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재명 정부에서는 제가 사실은 조금 걱정한 게 저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맡고 있지만 네. 솔직히 지금 정책실이나 솔직히는 국토부나 부동산을 딱 키를 줄 만한 게 마땅한 사령탑이 좀 불분명해요.
그 제가 이제 그래서 제가 더 걱정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하고 그런 건데 이제 보니까 대통령이 사령탑이었어. 그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리고 이재명 누구 대통령이 참모 그러니까 그게 필요 없이 그러니까 메시지가 확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그걸 왜곡되는 것도 없고. 왜곡되는 게 없고 그리고 사인을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 그러고 사인을 주는 거 원칙의 방향대로는 간다. 그렇지만 요거를 갖다 세부적으로 로드맵을 만들고 한 거는 역시 참모들이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원칙에 맞게끔 로드맵을 짜라는 신호죠. 아. 저는 그게 그 리더의 그게 덕목입니다. 명확하게 그리고 국민들한테는 미리 이제 뭐 대비할 수 경고도 있는? 네. 하고 대비도 하시라고 하는 이런 공고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래요. 그걸 매일매일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매일매일 하고 있다. 네. 이걸 느낄 수가 있는데 네. 이번 이제 인터뷰도 하셨고 부동산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또 여러 가지 뭐 조언이라고 할까요? 네. 제안 이런 것도 있었어요. 네, 제가 끊임없이 제안한 것들인데 있습니다. 똘똘한 한채 현상 없애야 된다. 우리나라의 모든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는 것은 이 똘똘한 한채 현상 때문이에요. 똘똘한 한채 때문에 모든 집 사람들이 갈아타려고 그러고 그렇죠. 그리고 계급도처럼. 서울에 있는 집들이 다 같이 서울 전국구가 되는 거고 네. 오세훈 시장 같은 사람은 맨날 똘똘한 한채 짓자고 재개발 재건축 하겠다고 그러는 거고 네. 그런데 실제로는 안 되니까 그냥 그쪽으로 쏠리니까 다세대 다가구니 이런 거는 지난해 3, 4천밖에 안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월세 시장이 막 임대 시장이 버티지를 못합니다. 이게요 정말로 문제가 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똘똘한 이거를 바꿔야 되려고 그러면은 네. 세제에 대한 거를 바꿔야 돼요. 이거는 이제 보유세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되는 거죠. 여태까지 우리나라에는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너무 과보호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집 보유세도 한 채인데, 뭐 집 그거 한 채. 뭐, 예. 근데 집 한 채가 왜 니네 집은 70억 되고 80억 되고 100억 되고 막 그러냐 100억 이거지. 넘는 아파트를 저는 깜짝 아니 그러니까 놀랐어요. 작은 집들은 뭐 상관이 없는데 뭘 집 한 채가 그거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리고 가격에 그게 따라서 저거 한 게 자꾸 똘똘한 한채 현상 때문에 비싸진 거고 네. 또 대출로 받들어진 거품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은 뭐 어쨌든 올라가니까 오르니까 그것 때문에 생긴 버틴다. 거니까 그런 거품은 이제 빠뜨리게 하려고 그러면 보유세에 대한 걸 건드려야 되는데 네.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제안하는 건 이거예요. 주택수로 하지 마라. 총 자산으로 해라. 총 자산. 물론 이제 부동산 자산이죠. 예. 부동산 자산을 총 자산으로 해서 해가지고 하면은 서울과 지방에 합쳐서 10억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서울에 30억짜리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지방에도 좀 온기가 돕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사람들이 이동성이 많기 때문에 지방에도 집 한 채 갖고 있거나 또 부모한테 상속받은 게 있거나 이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도 지방의 온기를 위해서 저는 하여튼 전체 재산 가액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제안을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제안을 또 하나 하는 게 있죠. 어떤 겁니까? 종부세를 없애라. 종부세 없애라. 종부세는요. 왜냐하면 이제 20년 전에 정확하게 23년 전에 종부세가 도입됐던 거는 자 이게 일종의 이제 분배를 위해서 왜냐하면 재산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그 지역, 각 지방에만 딱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분배를 위해서 국세로 걷어야 돼요. 그러니까 국세로 하기 위해서 일종의 부자세라고 하는 개념으로 들어왔는데 이거를 들어오는 바람에 그동안 맨날 이거는 악마화되죠. 맨날 그 두들겨 맞기만 하고 실제로 효과도 없어요. 가장 많이 걷었을 때가 2, 3조밖에 안 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리고 요새는 한 6, 7천억밖에 안 돼. 그러니까 효과는 자꾸 줄이고 맨날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서는 깎아준다고 뭐 자기네를 생색내고 맨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효과도 없는 세금이 돼버렸어. 그래서 저는 이거를 재산세로 합하자. 그리고 그런데 재산세로 합해서 이제 구간에 따라서 요율을 잘 정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분배 기능을 좀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재산세의 한 30% 정도는 국세로. 국세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하자. 이렇게 하면 거부감이 이게 뭐냐면 거부감도 덜하고 예. 그다음에 효과도 있고 왜냐 쓸데없이 맨날 나오면 종부세 이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그냥 어떤 프레임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아주 쓸데없는 논쟁이 돼버리거든요. 그게 아까 뭐 뉴 올드 가지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 저는 그렇게 쓸데없는 논쟁을 하면서 네. 그것도 기자들 좋자고 하는 일이야. 죄송합니다.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정치인들이 그리고 정치인들이 쓸데없는 거 가지고 싸우게 하는 프레임이지. 그리고 맨날 뭐냐면 진짜 자기네들 실력을 보여줄 거 가지고 싸워야지. 네. 아니 맨날 그거 조그만 거 가지고 종부세 얼마예요? 뭐 저거 나는 매체예요, 너는 매체예요.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하는 쓸데없는 거 가지고 싸우게 만드는 네. 그런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진짜로 우리나라의 세제가 제대로 징수 효과도 있고 또 분배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일반 저기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가지고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될 때고 지금은 할 수가 있는 게 이게 여대 야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에서 한 가지가 조금 이제 그때가 안 좋았던 건 뭐냐면 초기에 네. 여소야대였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여러 가지가 잘못된 사인들이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나왔어요. 그리고 종부세를 한 것도 4년 차에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효과가 없는 거예요. 뭐 정권 바꾸면은 종부세 또 뭐 낮춰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시장이 맥히지를 않은 거죠. 근데 지금은 정권 초기고 그리고 여대 야소입니다. 여대 야소고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네. 제발 좀 정부에서 하는 일 좀 도와주세요. 여대 야소를 믿고 대통령이 일을 뭐냐면 추진할 수 국정을 있게. 정책을 제대로 피려고는 법제화가 돼야 되니까 예.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SNS를 통해 가지고 과도한 걱정을 기우라고 합니다. 당은 당의 일을, 청은 청의 일을 잘하면 됩니다. 대통령은 뒷전이 된 일이 없고 그렇게 느낀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것도 이제 언론에서 계속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과 좀 다르게 당이 가고 있다. 일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행태도 그렇고 그걸 좀 지적을 하니까 기우다 이렇게 하시면서 당은 당의 일, 청은 청의 일 잘하면 된다. 저는 이걸 보면서 국회가 좀 입법 할 일, 그러니까 여당도 여당의 일, 입법에 신경 좀 써라 이런 말씀 그 같기도 뜻이지 하고. 뭐 속에 무서운 칼이 숨어 있다는 거를 민주당은 알아야 될 겁니다. 국민들은 다 압니다. 아 지금 대통령이 움직이는 만큼 속도만큼 네. 민주당 또 국회에서는 제대로 움직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걸 다 아니까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의 당의 일을 해라. 지지가 이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저기 막 있겠네요. 그런 점에서 네. 당은 당의 일을 하라라고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뭐 지방선거도 준비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해야 되지만 네. 입법에 관련돼서 해야 되는 거는 해야죠. 특히 뭐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의총 하는데 이번에 솔직히 대통령이 굉장히 중심을 두는 게 광역 통합에 관련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는 안건에도 올라가지도 않았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뭐 뒤로 이런 이제 것들 밀려있기도 뭐 이런 하고. 것들이 좀 그런 거죠. 네. 그래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SNS를 좀 저희가 계속 주시하게 되는데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현안에 있어서도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메시지를 발산하고 계세요. 자, 이래서 부동산도 실용적으로 뭐 종부세 네. 이걸 뭐 유지시키는 게 이게 민주진보 정권의 그게 또 어떤 우리의 정신이냐 이런 바보 뭐 같은 그런 얘기 식으로. 하지 말자고. 그건 아니다. 아 그게 민주당스러운 거다 뭐 이런 네. 뭐 진보적인 이런 얘기 하지 말고요. 이게 어느 효과 무슨 실용적으로. 효과가 있느냐. 효과가 무슨 있느냐. 효과가 있느냐. 실제로 징수의 효과가 있느냐. 그렇네요. 그다음에 분배의 효과가 있느냐. 그러려고 그러면 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네. 이거를 국민한테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리고 그 보유세를 올리고 나면 거래세는 조금 약화시켜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지 시장이 좀 움직일 거 아니냐. 움직이고. 뭐 이런 등등의 아하. 거를 구체적으로 효과해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예. 이거는 옳다, 저거는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이거는 절대 바꿀 수 없어. 이런 거는 없다라는 겁니다. 네. 국민을 위해서 변화가 다 이제 생기는 것이고 아까 그렇습니다. 유 이재명도 말씀하셨지만은 네. 변화는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럼요. 우리 과거에 머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변화 저기 하고요. 네. 하고서 그 다음에 해보다가 또 뭐가 좀 잘못되잖아요. 그러면 또 고쳐가면 돼. 네.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이재명 정부의 힘이라고 아. 생각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다 완벽한 건 없다. 검찰 개혁도 마찬가지고 그럼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완벽하게 우리가 뭐 인간이 신입니까? 완벽하지 못하니까 하고 그러고 나서 부족한 거 있으면 또 고쳐보고 네. 이렇게 하면서 하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언론에 놀아나지 말자. 음. 죄송합니다. 언론에 드러나지 말자. 우리 싸움 붙이지 마. 예. 자, 근데 그러면은 위원장님께서는 네. 세제, 네. 그러니까 이 보유세와 거래세 네. 여기에 대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네요. 선거 이후에 선거 이후가 될지 아닐지 어. 있을지 없을지 그거는 저의 몫이 아닙니다. 그냥 저는
하나의 민간 자문위원장으로서 저의 의견을 얘기하고 의견을, 하는 거지. 자문을 제가 그렇게 하면은 뭐 안 됩니다. 그거는 대통령과 그다음에 지금 정부에서 해야 될 몫입니다. 예. 네. 정답을 또 말씀하시죠. 그럼요. 나 안 속아. 내 언론에 안 속아. 대단하십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이런 얘기도 나올 것 같아요. 네. 공급 대책은 어떻게 되는 거냐? 공급 네.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119 나왔죠. 예. 공급 대책이 이제 빠르게 할수 있는 거. 공공부지에 대한 게 공급 대책이 나왔죠. 그거는 네. 이제 공공부지니까 땅을 일단 확보한 거니까 좀 빨리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합니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네. 조금 진정이 됐어요. 그거는 아. 이제 그 후속 대책들도 이제 계속해서 필요하죠. 후속 대책도 네네.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가다 보면은 네. 전세 시장이 또 뭔가 출렁이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를 또 항상 합니다. 하는 얘기를 네. 뭐 계속 언론 보도 제가 아까도 듣고. 얘기했지만 다세대 다가구나 이런 것들 또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전월세 시장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거에 대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에는 항상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는 희망의 신호를 줘야지 조금 이제 나아지죠. 그래서 그거는 필요합니다. 필요하다. 네, 그래서 후속 공급 대책이 필요하고 또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네. 뭐 제가 제안했다라고 하는 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청와대에 뭐 구체적으로 저 제안 드리고 보고 드렸고 네. 지금 검토하고 있고 국토부에서는 상당히 반가워하고 네. 계시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 네. 제안이 어떻게 실현될지 공급 대책까지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지방선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네. 100일도 안 남았어요. 네. 100일도 안 남았는데 보니까 오세훈 시장이 이제 강북에 네. 우리 투자 많이 할 거야. 서울시에 투자 빵빵하게 할 거야 이런 얘기 하던데. 안소가 안소가. 아유 저기 뭐야 자기 재선 되려고 그럴 때마다 옛날에 그레이트 한강 50조 프로젝트까지 예. 나오고 무슨 르네상스 뭐 나오고 그냥 말은 급하면은 조감도 들고 나오는 사람. 급하면은 몇 조 투입할 16조 투입한다 50조 투입한다. 네. 안 속습니다. 뭐 했습니까 지난 5년 동안에. 안 속아. 안 속는다. 네. 이번에는. 네. 그러니까 제가 제 개인적인 느낌은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이제 부동산 얘기하는 거 어떻게 보면은 제일 또 많은 영향을 받을 곳이 서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시민들에게 서울에 어떻게 보면 부동산의 청사진을 보여주면서 서울도 네. 이렇게 바뀔 거야라는 거. 네. 그러니까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런 메시지를 또 주면서 네. 또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이거 부동산 이거 또 써먹어서 내가 또 돼야지 이런 내심 기대를 하고 생각했을 텐데 이걸 또 무너뜨리는 미리 예방조사를 놓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부동산 문제에 당연하죠. 있어서는. 대통령께서는 뭐 한 수 정도가 아니라 10수를 내다 보시는 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는 저는 그렇습니다. 선거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네. 서울이 똘똘한 한 채로 몰아가는 저 재개발 재건축 내가 뭐 31만 원을 하겠다 이런 숫자 게임으로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큰일 나. 뭐 서울도 망하고 대한민국도 망하기 때문에 지방과 다 그렇기 엮여 때문에 있으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는 아하. 거고요. 그래서 저도 대안을 이제 굉장히 대안을 마련을 해가지고 청와대에 얘기하고 왜냐하면 저 오세훈 시장식으로 하면 서울 망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오세훈 식으로 하는 거 쫓아가면은 다른 후보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예. 오세훈 시장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재개발 재건축을 빠르게 해주겠습니다. 뭘 해주겠습니다. 이런 바보 같은 얘기하면은 망합니다. 오. 네, 네. 이번 지방선거는 예전 지방선거 정말 아니 다르네요. 왜냐하면은요. 예. 제가 저기 봄고 있으면은 뭐 솔직히는 뭐 지금 민주당 후보들도 솔직히 뭐 전문가들이 있는 건 아니죠. 뭐 부동산 전문가가 있고 하는데 너무 조심스럽고 네. 왜냐하면 제가 얘기하잖아요. 하던 대로 하면 안 된다니까. 하던 대로 하면 안 돼요. 지금은 새로운 시대고 네. 새로운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해야지. 여태까지 하던 대로만 하겠다. 이런 식으로만 하면은 시민들이 기대가 없죠. 그러면은 지금 조금 아까 뭐 저기 네. 16조 해가지고 뭐 하겠다. 그건 하던 오세훈 당신이 하던 대로 하는 이런 거 안 속는다니까. 이제는 안 속는다. 달라졌다. 네. 새로운 시대다. 네, 좀 절실하게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절박하게 이거를 현장적으로 어떻게 풀어낼지 이런 네. 거 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오세훈 시장대로 뭐 하겠고 네. 민주당 이제 후보군 네. 뭐 서영교 의원은 이제 출마 도중에 하차를 그러시더라고요. 했지만 네. 어떻습니까? 이제 후보들의 이제 공약이나 이런 움직임을 계속 좀 보고 계실 것 같은데 깝깝하지 뭐.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네요. 아니 제가 그냥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는지 모르겠는데 조심스럽게 너무 조심스럽게 듣습니다. 예. 질문을 하시는데 저는 그냥 정확하게 2달 전에 나올 때도 그렇고 한 달 전에 나올 때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저는 이토록 서울 책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쏟아놨다. 네. 만약 후보들이 괜찮은 것들을 가지고 나오면 내가 출마하는 거 접겠다. 네, 근데 맞아요. 지금 지금 그렇게 안 어떻습니까? 보이는 데니까는요. 그러면 왜냐하면 지금 여태까지 나와 예. 있는 후보들은 솔직히는 하던 대로 하시는 게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아직 출마 선언만 했지 아직 공약을 안 내놓은 가령 네. 정원호 구청장 3월 4일 날 한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검증도 여태까지 왜냐하면 아무것도 뭘 하겠다는 건 한 번도 내놓은 적이 없어요. 네. 여태까지 했던 대로만 하는 것만 얘기했죠. 뭐 그런데요. 성수동 얘기를 하는데 성수동은 이걸 아셔야 성수동은 굉장하게 특별해입니다. 특수해입니다. 네. 서울 지역에 성수동 같은 지역은 없어요. 공장지대였고 집가가 낮은 지역이었고 그런 게 일어날 수 있는 데는 성수동밖에 없어요. 그거를 똑같이 딴 데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하. 왜냐면 저는 그래 뭐 굉장히 인기 좋고 그러니까 그래 뭐 가지고 나오는지 보자. 문제를 정확하게 짚었나? 그다음에 앞으로 뭘 할 거라고 보이나? 아직 안 내놓으니까 모르겠는 모르겠다, 거죠. 그러니까 그거 보고 나서 제가 제가 이제 저는 하룻밤 고민하고 나서 그 다음 날 출마할지도 모르죠. 딱 보고 뭐 어떤 걸 내놓는지 그러면은 정원호 그건 뭐냐면은 구청장의 저는 그냥 출마 선언 준비가 이후에 돼 있다는 사람 얘기고 저는 뭐냐면은 뭐 지난 30년 동안 서울시장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항상 서울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또 5년 전에 출마했고 4년 전에 출마했고 이미 공약들은 상당히 많이 네. 만들어져 있고 그거를 또 이번에 발전시켜서 해야 될 거 있고 음. 그리고 왜냐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왜 다른 사람들한테 주문은 꼭 되지 않느냐 다른 사람한테 준다고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느냐 어떤 파워를 갖고 있느냐 네. 그다음에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느냐.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을 통해서 보고 있어요. 이거에 따라서 네.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의 에너지가 항상 옳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다른 분도 다른 에너지를 발산할 수가 있는데 네. 그게 잘 안 보이고 이거 뭐 저거 하다 그러면은 그냥 저기 이재명 대통령의 인기에 업어가거나 네. 이런 사람은 안 되지. 왜냐하면 저는요. 제가 서울시장이 만약 된다면은 이거 하나는 단언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이 되고 이재명 정부에게 힘이 되고 또 그다음 그리고 민주당의 성장에도 도움이 될 거고 네. 뉴 이재명의 세대에게도 도움이 될 거를 그래. 그런 에너지를 아마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출마 선언하신 아니요. 느낌인데요? 아니요. 여러분이 가정입니다. 지금 뭐 계속해서 가정을 하는 거고 왜냐하면 김진애를 자꾸 절벽에서 저렇게 떨어뜨리려고 그러지 마시고 왜냐하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제 왜냐하면 조금 가능성 있는 인물로 김민석 총리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거의 한 달 전에 이제 뭐 거의 그냥 그때부터 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 좀 열심히 보고 있는데 솔직히 지난 한 달을 너무 쓸데없는 논쟁에 쓸데없는 논란에 힘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제가 이토록 서울도 로비를 더 많이 팔았어야 되는데 북토크도 못했고 막 자꾸 북토크도 더 했어야 그렇네. 되는데 그것도 붕업이 돼야 못했고 되는데 막. 붕업이 돼야 되는데 그것도 예. 못했고 아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도 제가 그 청와대에 보고했다라고 하는 것도 조금 더 일찍 해도 되는 건데 예. 왜냐하면 세상이 맨날 합당 얘기만 하고 관심이 아예 이제 그러고 합당적으로 난 다음에는 가버렸으니. 뉴 이재명 얘기만 하고 이러면 안 돼. 그거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우리 생산적으로 갑시다. 생산적으로 갑시다. 에너지를 좀 느껴봅시다. 자, 그런데 이거 하나 좀 짚고 갈게요. 네. 국민의힘 이제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정원호 구청장이 네. 태어난 지 4개월 만에 여수에 위치한 논 38평, 2살 때 밭 599평을 증여받았고 공시자료에는 영세 때 논을 매매한 57년 경력의 영농인인 것처럼 기입돼 있다. 1986년 고등학교 졸업 이후 여수를 떠나 서울로 올라온 그가 보좌관과 성동구청장을 지내면서 여수에서 농사를 직접 지었으니 만무하다라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고. 그런 거 왜 이렇게 길게 읽어요? 이게 이런 것들을 얘기를 좀 해줘야 됩니다. 아니 그런 얘기는 뭐하러 해요? 왜 제가 나왔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원호 불러놓고 얘기해 그거는.
왜 저한테 그 얘기를 해? 속보까지 나왔기 때문에. 아니 그런 얘기는 그렇게 하는 그거는 예, 저기면 국민의 주장이니까. 아니 그거는 국민의힘 주장이고 정원호와 관련된 거는 정원호가 직접 대답하는 걸 들어야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정원호 청장님 이번에 뭐 합당 이슈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한 번도 못 들었고 그다음에 그 저 이번에 그 무기징역 나왔을 때 그때도 나온 메시지가 아주 석연치 않았고 네. 왜냐하면 이런 거 이것도 나오면은요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정무적으로 본인이 판단해서 해야 될 일이지 네. 왜 김진애가 디펜스를 해줘야 돼요? 아니면 제가 공격을 해야 돼요? 아하. 저한테 물어보는 건 실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건 뭐 정원호 제가 되게 딱 부러지죠. 네 구청장의 아니 제가 입장이 얘기하는 건 나오면 정원호 전해드리겠습니다. 총장은 아직 검증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아. 여태까지 재산 문제에 대해서 검증이 된 적이 있습니까? 이분이 저기 뭐 본인의 정책 이슈에 대해서 검증된 게 있습니까? 정무적인 판단에 대해서 검증이 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뭐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 우리는 끊임없이 언론의 공격도 받고 네. 여기저기 입질에도 오르고 그랬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시장이라는 건 굉장히 터프한 자리입니다. 아주 터프한 자리예요. 오세훈의 뒷설거지를 해야 되는 일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갈등의 소지가 많은 거를 어느 한편을 들 수 없으면서 통합해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는 설득을 하고 이래야 네. 되는 자리예요. 그다음에 중요한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할 때 서울시장 정도 되면은 정치인으로서 메시지를 내 가지고 그거는 정말 이재명 정부에 저기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정당에 도움이 되고 이런 메시지도 낼 수 있어야 되는 게 서울시장의 자리예요. 서울시장의 네. 무게는 굉장히 큽니다. 거기다가 앞으로 5국 3특이라고 하는 게 열려요. 5국 3특의 거기에 대표들하고도 얘기를 해야 되고요. 또 월드 시장에 가서도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요. 서울. 엄청나게 무게가 높은 자리지 예전에 하던 대로 뭐 했던 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리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점에서 저한테 그 질문한 거 네. 저한테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아유, 제가 오늘 혼나게 되네요. 자, 속보가 들어와서 잠깐 제가 정리를 해드렸는데 왜 그런 걸 읽고 그래? 정원호 구청장한테 직접 또 물어보겠습니다. 그럼요. 본인이 자, 근데 생각하고 오늘 있어야지. 우리 김진애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제 느낌은 네. 출마하실 것 같다는 느낌이. 아니 뭐 그거는 어떨지는 모르지만 들어요. 저는 30년 동안 뭐 예. 하여튼 저기 항상 서울 어떤 시장이 좋은 시장이 돼야 되느냐 이런 거를 음. 항상 생각해 왔었고 그다음에 제가 나가고 싶을 때도 더 좋은 시장에 나왔을 때는 제가 뭐 딱 꺾었고 그러니까 예전에 뭐 제가 열심히 준비하다가 네. 박원순 시장이 나온다고 그래서 제가 딱 꺾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박원순 시장이 시대의 정신이다. 저보다 훨씬 낫게 할 거다. 그래서 딱 적고 그랬거든요. 제가 네. 아무 때나 나서는 거 아닙니다. 아, 이번에 저보다 왜냐하면 이번에 정말 좋은 시장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와 4년을 같이 갈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정말 신나게 일할 수 있는 때거든요. 정말 신나게 일할 수 있을 때 이럴 때 정말 좋은 시장이 만약 그게 잘 안 될 것 같으면 나설 수도 있다. 나설 수도 있다. 자, 그런 여지를 것뿐입니다. 남겨놨지만 다음에 모실 때는 네 출마의 편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할 것 같아서 느낌이 그때는 웃지 않고 정색을 합니다. 김진애. 그때는 김진에너지입니다. 이렇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이 좋을 때입니다. 네, 위원장님 저희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신나게 좀 달려봤는데요. 역시 의원님 오시면 네. 갑자기 갑자기 업되죠. 에너지가 생겨요. 에너지 생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참 머리 아픈 일들이 정리가 돼요. 그게 바로 명에너지 덕분이야. 거기에 김진애 에너지를 조금만 더했을 뿐이야. 명에너지, 김진에너지가. 왜냐면 명에너지가 들어가니까. 딴 게 아니야. 밝은 에너지거든요. 진짜네요. 밝은 에너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긍정의 에너지라는 거를 우리가 네. 항상 갖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희망은 좋은 겁니다. 희망은 희망은 힘이 좋습니다. 셉니다. 예. 네. 그거를 불러일으켜 주는 게 정치의 역할입니다. 정치인들 잘 들어. 최경영식으로 잘 들어. 정치인들. 알겠습니다. 아, 이렇게 잘 들어. 이걸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너무나 잘 들었고요. 힘이 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김진 에너지 우리 위원장님 보내드리고요.